전 세계가 새해의 설렘에 젖어 있던 2026년 1월 3일, 아무도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속보가 타전됐습니다. 미군 베네수엘라 전격 공습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 주권 국가의 현직 대통령이 미군 특수부대에 의해 수갑이 채워진 채 뉴욕으로 압송되는, 그야말로 영화에서도 보기 힘든 일이 실제로 벌어진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작전 성공 직후 말어라고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독재자는 사라졌다. 그는 이제 자신의 범죄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보죠. 이런 거대한 지정학적 폭풍이 몰아치면 보통 주식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당연히 공포에 질려 폭락하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오히려 사상 최고치인 4,400선을 뚫어버린 겁니다. 전쟁의 기운이 감도는데 증시는 축제를 벌인다? 도대체 서울 금융시장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지식의 소용돌이에서는 2026년 정초를 뒤흔든 마두로 체포작전의 전말과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불장으로 변해버린 한국 증시의 숨겨진 메커니즘을 낱낱이 파헤쳐봅니다. 이번 작전의 명분은 마약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공개한 공소장에 따르면 마두로는 지난 1999년부터 태양의 카르텔과 공모의 코카인을 미국으로 대량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이건 단순한 마약 수사가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가 표방해온 신액신계 먼로주의, 이른바 돈로주의의 완결판이라는 분석입니다.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석유 19조 원어치를 훔쳤다는 경제적 보복 심리와 정권 교체를 향한 야욕이 맞물린 결과라는 거죠. 실제로 미군은 작전 과정에서 민간인과 군인을 포함해 수십 명의 사상자를 냈고 마두로를 보호하던 쿠바 요원들까지 사살하며 거침없는 무력을 과시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즉각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제국주의적 침략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지만 이미 마두로 부부는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뒤였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전세계 금융시장은 일시적인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유가는 꿈틀거렸고 달러 가치는 치솟았죠. 한국 투자자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아, 이제 6.25 전쟁 때처럼 코스피 다 박살나는 거 아냐? 하는 공포가 시장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1월 5일 월요일 장이 열리자마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무려 2조 1,800억 원어치를 쓸어 담으며 코스피를 4,400 위로 밀어 올린 겁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불확실성의 해소였습니다. 마두로라는 남미의 거대한 리스크가 물리적으로 제거되면서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공급망이 미국의 통제 아래 안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한국의 주도주들이 이 파도를 제대로 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형주들은 AI 실적을 등에 업고 폭발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도 기술 패권을 쥔 기업들은 안전자산만큼이나 가치 있다는 걸 증명한 셈이죠. 여기에 정부의 발빠른 대응도 한몫했습니다.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은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시장을 안심시켰습니다. 마치 서울이 북한의 위협 속에서도 수십 년간 다져온 요새 도시처럼 한국 경제도 웬만한 외부 충격에는 끄떡없는 맷집을 키워온 것이죠. 에너지 시장의 움직임은 더 흥미롭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생산 차질 우려로 국제 유가 변동성이 커지자 S-오일, S-오일과 SK이노베이션 같은 국내 정유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석유 수급 불안은 정제 마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투자자들의 발빠른 계산이 들어맞은 겁니다. 물론 베네수엘라의 생산량이 전체 글로벌 시장을 뒤흔들 정도는 아니라는 신중론도 있지만 단기적인 투기 자금은 이미 에너지주를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끝일까요? 어림도 없죠. 이번 사태는 한국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바로 안전자산의 재정입니다. 과거에는 위기가 오면 무조건 금이나 달러만 찾았습니다. 하지만 2026년에 한국 투자자들은 달랐습니다. 원화 가치가 일시적으로 하락하고 환율이 1,440원을 넘나드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반도체와 원전, 방산주라는 코리아 프리미엄에 베팅했습니다. 특히 미국 에너지부의 SMR 지원 기대감과 맞물려 한국의 원전 관련주들은 미친 듯한 상승세를 보여주었죠. 이제 한국 증시는 더 이상 남의 나라 싸움에 벌벌 떠는 변방의 시장이 아니라 전세계 자금이 몰려드는 거대한 요새가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여전히 불안 요소는 남아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내부의 저항 세력이 결집하고 있고 국제법 위반을 둘러싼 미국 내 야당의 비판도 거셉니다.
우리 정부 역시 환율 변동과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예의주시하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2026년 1월에 이 거대한 사건이 한국 금융시장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점입니다. 4대 400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지수를 넘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정점이자 시작점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800년 동안 영국과 싸워온 아일랜드나 수백 년간 앙숙이었던 그리스와 터키처럼 국제관계에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습니다. 트럼프의 과감한 도박이 한국 증시에는 축복이 되었지만 이 평화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 4.400 시대가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거품의 전조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기버경제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더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